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완만하게 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망자 증가폭은 확진자 증가폭보다 약 6배 더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에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숨은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증 폐렴 환자가 급증하면서 폐가 하얗게 보이는 백세 폐증에 대한 공포와 신종 변이설 등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를 더는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에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14.2%를 차지해 지난달에 1.1%보다 1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은 국적이나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와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방역 완화로 인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콩도 오늘부터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백신 패스를 폐지하는 등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는 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모두 해제되는데 앞으로 중증과 사망 예방,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16,000여 명 적은 71,4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4,000여 명 적지만 2주 전과 비교해서는 1,000여 명 많습니다. 목요일 기준 3주 연속 7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만 1,355명, 해외 유입은 7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90명으로 12일 연속해서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7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2,027명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검사 회피 때문에 신규 환자 증가폭에 비해서 사망자 증가폭이 6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와 또 감기약 수급 대책을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수요일 기준 3주 연속 8만 명대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피해는 급증했습니다. 확산세 가늠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주 연속 1을 넘는 등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신규 환자는 일주 전보다 3.5% 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13.8%, 사망자는 20.7%나 늘며 확진자 증가세의 6배나 컸습니다. 당국은 젊은 층에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아 통계에 빠지는 숨은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그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이전보다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검사 기피 현상이라는 것이 일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환자 규모는 발표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상황도 변수입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 입국자 비율은 지난달 1.1%에서 이달 14.2%로 1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BF7 변이 등의 특성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변이 유입 감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중국발 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국내 우세종이던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는
지난주 검출률 50% 아래로 떨어지며 우세종에서 내려온 상황.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던 BA2.75의 세부 계통 BN1이 24.4%까지 오르며 새 우세종을 넘보고 있고 중국에 많은 BF7도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5.4%를 차지하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기약 수급이나 방역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30일 금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더는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간에는 폐가 하얗게 보이는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가 감염 확산 속도만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气管插管重症肺炎全是重症肺炎 간이 침대까지 총동원한 중증 병실,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한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넘쳐나는 시신에 과거 격리시설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까지 안치실로 써야 할 형편입니다. 감염 전파 속도만큼 빠르게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우한 폐렴이 돌아왔다는 소문부터 백신 부작용 또는 신종 변이설까지 난무합니다. 방역 브리핑에서 공개 질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这个白色区域反映出来的呢是渗出物的这个影像学的表现，并不是说肺脏的这个组织和实体变成了白色。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외에 다른 변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해부턴 코로나19를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 관리하고 국경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에 오히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然后一下子就放开了，但是一点准备都没有。但是我们家里那边陆陆续续感染老人那块，其实蛮担心的，尤其是小孩这块，是吧？ 일본과 인도, 이탈리아 등에선 중국발 입국자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入国時検査での陽性者については、すべてゲノム解析の対象とし、待機施設で原則7日間隔離。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새로운 변이 출현 같은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급증 조짐을 보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각 다음 달 5일 0시, 우리 시각으론 다음 달 6일 오후 2시부터 시행됩니다. 또 국적이나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DC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로 몰려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와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일본도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 홍콩, 마카오발 여객기에 대해서 자국 내 4개 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8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전날 일본 외무성은 내일부터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도쿄 나리타, 도쿄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 등 4개 국제공항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는 유명 관광지로 통하는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국제공항은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의 방역정책 변경으로 국내외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콩도 오늘부터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백신 패스 등을 폐지하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갔습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모임 인원수 제한 등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자는 현행처럼 5일간 재택 격리를 해야 하며 4일째와 5일째 이틀 연속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존 리 장관은 홍콩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누적 확진자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서 집단 면역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전염병 예방 정책은 중증과 사망 예방,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기 증상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영유아에게 처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지난해 35.1%로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6세 이하 영유아 처방률은 38.9%로 2019년 이후 3년 연속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가 1년에 평균 6.5회로 다른 연령대의 22배를 넘는 수준이고 항생제 처방률까지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이 지적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7만 6천여 명으로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의 22%를 선발합니다. 문과, 이과 통합 수능 2년 차인 올해는 이과생의 문과 교차 지원 경향이 지난해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모의 지원 서비스로 올해 수험생들의 교차 지원 비율을 살폈더니 26%로 지난해보다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종로학원이 이과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44%가 교차 지원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공부하는 전 국민에게 의무 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 30대부터 50대가 일하면서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문턱도 더 낮출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메이크업을 배우는 표정이 진지합니다. 오렌지 브라운으로 그리고 살짝 끝부분에 펄이 들어가는 형태를 학생들 나이는 20대에서 50대까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미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타전공으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좀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음속에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찾아서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식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위를 인정받는 학점 은행제. 1997년 도입돼 지금까지 94만 6천여 명이 학위를 취득했고 교수도 여럿 배출했을 정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20년째 정부가 대학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짧은 기간에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수업을 안 듣고 경력만으로도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허리인 30대부터 50대까지입니다. 학령 인구에만 의존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평생 학습이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그 수요가 많아질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될 때 지역 대학들이 그 중심이 되도록 한다 하는 계획이고요. 문제는 이들이 일하느라 바빠 공부할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유무급 학습 휴가를 주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평생 학습 휴직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휴가제하고 휴직제는 그 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마인드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해서 국민들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고. 공부 비용도 지원할 방침인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고금리로 대출 부실이 많아질 거란 우려에 최근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올려 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미리 쌓아두는 쟁탈전까지 더해지면서 돈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래저래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두 자녀의 학자금을 카드론으로 융통해온 학원 강사 안모 씨. 연체 한 번 없었고 신용점수도 800점이 넘지만 신용대출금리가 17%에 육박합니다. 16.4%로 약 3배가량이 인상됐더라고요. 비교적 양질의 채무자에게 16.4%나 19.9%라는 금리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한두 달 사이 가파르게 올라 평균 15%를 넘었습니다.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며 돈 구하기가 힘들어진 데다 대출금리 인상 규제가 더해지면서 차라리 수요를 줄이려는 전략이 담긴 거로 풀이됩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달금리가 8%까지 오른 데다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에도 버티던 카드사들이 금리를 높여 대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정이 다르지 않은 대부업체 문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상당수 회사가 600점 이하 저신용자들에게 거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고신용자 대출금리 역시 15% 내외로 높였습니다. 업계 1위 러시앤캐시 아프로파이낸셜 대부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내년에 더 큰 위기가 올 거란 우려 속에 미리 자금을 확보해두려는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자금 확보가 쉬운 사채 발행을 크게 늘리는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현금 쟁탈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다 역마진 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발행업이나 그런 거만 손을 내서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역마진을 감안을 하더라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땡긴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 증권사와 카드사, 대부업체 모두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제2금융권의 현금 확보 경쟁까지 더해지며 대출 보릿 고개를 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200원, 150원씩 오른 이후 8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한 데다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지하철과 버스 적자 규모가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에 대한 지하철 무임 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이 직원 해고를 발표한 데 이어서 일본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크라켄이 다음 달 31일 일본 금융당국의 등록을 취소하고 일본에서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 설립된 크라켄은 미국에서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크라켄의 이번 철수는 직원들에 대한 해고 이후 나온 것이어서 흔들리는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라켄은 지난달 말 코인 시장 침체와 FTX 파산 신청 사태 여파로 전 세계 직원 중 30%에 해당하는 1,1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자동차 야영장에 화재 소화 설비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자동차 야영장 20곳의 안전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곳은 비치된 소화기 압력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야영장 내 잔불 처리 시설과 소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5곳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1곳은 야영장 내 판매가 금지된 폭죽을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중국산 혼합 양념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국내산으로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짜 국내산 고춧가루 일부는 학교 급식 재료로도 쓰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같은 범죄로 3번이나 처벌받았던 업주는 결국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고춧가루 공장. 100% 국산이라고 적힌 고춧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조사관이 원산지를 묻자 국산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어쨌든 이건 지금 수입산이죠? 아니에요. 국산이에요? 네. 하지만 검사 결과 원산지는 중국이었고 100% 고춧가루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혼합 고추 양념인 이른바 다대기를 가공해 중국산 고춧가루와 섞어 국내산으로 판 혐의로 일당 8명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말린 고추의 5분의 1 가격인 혼합 고추 양념을 고춧가루로 둔갑시킨 거로 조사됐습니다. 혼합 고추 양념은 마늘 등 다른 재료들이 섞여 있어서 원산지를 속이지 않아도 고춧가루로 팔면 불법입니다. 고추 혼합 양념인 향신료 조제품을 가져온 다대기, 일명 다대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건조시켜서 유통시켰다는 것이 새로운 수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유통한 가짜 국내산 고춧가루는 3.5톤. 이 가운데 800kg은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아산 지역 초중고 급식 재료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피의자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3번이나 처벌받았던 업주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변종 범죄가 더 있을 거로 보고 위반이 의심되는 유통업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의료와 주거, 일자리를 통합해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늘 행복 프로젝트인데요. 주민의 존엄한 삶을 뒷받침하고 사회 안전 그물망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간단한 의료 장비를 들고 들어갑니다. 선생님, 저희 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네. 혈압과 혈당을 재고 치매 예방 검사를 합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외로우신 분들이 많은데 방문해서 저희가 말벗 서비스도 해드리고 또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만성질환 관리 교육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낡은 집을 수리해 줄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거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집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문턱도 없앴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또 안전바가 되니까는 손으로 잡고 일어나고 그런 게 좋습니다. 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지고 그랬어요.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늘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의 공동체 활동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처지라든가 조건을 아주 잘 따져서 일종의 이제 맞춤형 주거 정책들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면들이 아마 다른 지자체가 좀 배워야 될. 재난이나 실직, 가정 폭력을 이유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 단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거 안전망도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 광산구는 대한민국 주거복지 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거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이랄지 아니면 식생원 개설이랄지 또 이제 캠페인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분야와 손을 맞잡고 주민 눈높이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차디찬 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들은 원래 목적된 치료 기능도 하지만 뜻하지 않는 부가적인 화학 반응으로 인해 부작용을 낳기도 하죠.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새로운 치료제로 전기적 신호를 활용하는 전자약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신경계 유전 질환인 샤르코 마리투스를 치료하는 전자약을 개발한 디지스트 뉴바이올로지학과 김민석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